한번 가보겠습니다. 확통이요. 확통 피시고요. 확통 숙제가 있었니? 확통 숙제 있었니? 없었니? 있었니? 없었니? 확통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야 되는 게 있어? 몇 페이지야? 67? 67? 아이고 아직 이항분포에서 깜짝되고 있구나. 67쪽. 자, 67쪽 보겠습니다. 67쪽. 자, 67페이지의 질문이요. 없으면 넘기셔서 68. 23번. 23번. 완치율이 60%인 완치율이라는 건 병이 낫는 확률이란 얘기입니다. 됐니? 그게 60%가 되는 50명의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때 완치되는 환자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무엇을 구하여라? 시그마 x를 구하여라. 그럼 다시 완치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50까지. 됐어? 다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확률 변수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니들이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건 특히나 도농고 같은 경우는 여기 시험을 보게 될 때 이 확률 변수가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이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갈리니까 항상 먼저 확률 변수 x가 뭐인지부터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어쨌든 완치되는 환자의 수니까 확률 변수 x라는 게 0부터 50까지 가질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되는 건 그 같이 치료받는 사람한테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 몸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럼 이 50명이 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겠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얘는 무슨 시행이 된다는 거야? 독립시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독립시행과 무슨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가 같이 붙어 버리면 얘는 무슨 분포 따라간다? 이항분포.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라는 놈의 식기는 분필도 다 없어졌어. 완편히 살았는데 외치지 마!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라는 놈의 식기가 423번에서 무슨 분포를 따라갈 것이고 이항분포. 사람 수 몇 명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50명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n이 50이 나올 거고요. 그때 문제에서 이 x라는 게 완치되는 환자의 숫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지금 완치율이 40%니까 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치료가 될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치료될 확률이 1의 시행시의 확률이 될 거고요. 이게 몇 분의 몇으로? 몇 분의 몇이냐? 10분의
3, 6 됐지요? 그랬을 때 시그마 x라는 건 뭐 구하라는 얘기야? 표준 뭐 구하여라? 표준 편차 찾아야 돼. 그럼 반드시 누구 알아야 되고? 분산. 분산에다 뭐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그럼 분산하려면 반드시 누구 알아야 되고? 다시 분산하려면 무조건 누구 알아야 돼? 그렇지. 평균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 됐냐 안 됐냐? 기록이는 계속 갖고 가시고요. 그러면 이런 쉽게 해서 하지만 얘는 이항분포니까 이때 누구는 x에 대한 무엇은 분산은 50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얼마 4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걷다 못 씌우면 루트 씌우면 누가? 시그마 x 나오겠지? 다음 넘겨서 69페이지 421번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의 분산이 9분의 8이고요. p 이거는 뭐 의미한다고? 확률 의미한다고.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될 확률? n-1 확률과 8 곱하기 p x가 n일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한다면 p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를 구하시오. 됐죠?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얘가 무슨 분포 따른다고 알려줬으니까 이항분포 따른다고 알려줬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라는 건 무슨 확률 변수가 될 것이고 무슨 확률 변수? 무슨? 그렇지.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서 무슨 시행을 해? 그렇지. 거기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무슨 함수를 확률 무슨 함수를 구할 수 있어? 그렇지.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시작 표현하면 몇에? n, c 얼마에? x에 p에 몇 승? x승 곱하기 q에 몇 승? n-x p 플러스 q는 얼마 나올 것이고? 1 나오고요. 여기까지 쓰면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거 쓰라 그랬어요. x는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일단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9분의 8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분산 9분의 8이라는 놈의 식기는 n 곱하기 p 곱하기 뭐가? q라고 그냥 표현하면 끝이 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n-1일 확률은 요 x 들어갈 자리에 얼마 갖다 넣는 거야? n- 얼마를? 1 갖다 넣는 거잖아. 그럼 nc 얼마에? n-1에 p에 몇 승? n-1승 q에 몇 승? 1승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다음 x가 n일 확률 요 놈의 식기는 얘는 8 곱하기 다음 nc 얼마에? n에 다음 p에 몇 승? n 요걸로 끝나겠지. 근데 이때 조합의 수의 성질에 의해서 nc n-1은 nc 몇과 똑같아? 1과 똑같아. 그럼 nc 1과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n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주어진 식이 n 곱하기 p의 n-1승 곱하기 q라는 놈의 식기가 8 곱하기 nc에는 우리가 알듯이 얘는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p의 몇 승? n승. 그러면 p의 n-1승과 pn승은 당연히 나눠지겠지. 나눠지게 되면 n 곱하기 얼마가? q가 얼마로? 8 곱하기 뭐? p라고 표현이 되겠네. 됐니? 그럼 요놈식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서 주어진 분산식에다 nq 대신에 8p를 그대로 갖다 넣게 된다면 9분의 8이라는 놈의 식기는 8 다음에 p제곱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럼 p제곱이 얼마? 9분의 1 나와? 그럼 p제곱이 9분의 1이 나오니까 p라는 놈의 식기는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p라는 건 뭐니까?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러면 p가 3분의 1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q는 얼마가 될 것이고 3분의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n 곱하기 q가 8 곱하기 p가 된다 그랬으니까 n 곱하기 3분의 2는 8 곱하기 3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대로 풀어버리면 n은 얼마가? 4 나오겠지. 됐니?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구하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뭐보다 작을? 0보다 작을 뭐 구하래? 확률 구하래.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네.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x의 범위가 뭐보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확률 변수 x가 무슨 확률 변수였으니까? 이상확률 변수였으니까 x가 얼마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과 다음 x가 얼마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두 가지만 구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거는 어디에? 무슨 식에다가? 확률 누구에? 질량함수식에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끝입니다. 다음 없으시면 69점 431번이요.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내신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요. 가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형태긴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 근데 어디 위로 움직인다 그랬어? 수직선 위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움직임부터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분 쪽이 끝나게 될 미분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물체의 운동을 배웁니다. 미분에서 수투에서 됐니? 그때 수직선상의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수직선상에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수직선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오른쪽. 다음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수직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렇지. 그 이외에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한 칸만큼 점피를 이동을 시켜 주사위를 몇 번 던진 다음에 30번 던진 후에 점 누구의 좌표를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한다면 X라고 한다면 EX를 구하시오. 됐나요? 얘가 조금 힘든 이유는 주사위가 던져가지고 나오는 거랑 P의 좌표의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야? 찾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그럼 이제 다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주사위를 던지면 얘가 어느 방향? 양의 방향과 무슨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근데 양의 방향으로 갈 때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요 놈의 식계를 확률 변수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걔를 x로 놓으면 안 되겠네. 왜? P의 좌표였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변수 y라는 놈의 식기를 주사위를 뭐 했을 때? 던질 때 누구의 배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뭐라고 한다면 횟수라고 잡아내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주사위를 몇 번 던지게 되니까? 30번 던지니까 얘는 무슨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주사위 던진다는 행동 자체는 무슨 시행 따라가니? 그렇지, 독립시행 따라가니. 됐니? 근데 주사위를 총 몇 번 던져? 30번 던지지. 그럼 이 확률 변수 y라는 건 따라가겠네. 무슨 분포를? 이항분포. 몇 콤마? 30 콤마. 다음 얼마? 6분의 2.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확률 변수 x라는 건 p의 무엇을? 좌표라고 했잖아. 됐니? 그럼 P의 좌표를 찾아내야 돼. 이 좌표는 결국에 주사위 눈이 나왔을 때 3의 배수 횟수에 따라 달리게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요 놈의 시기가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시작되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원점 출발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럼 원점 출발이니까 제로에서부터 우리는 계산을 해줄 겁니다. 됐니? y번 3의 배수가 나와. 그럼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몇 칸? 3칸 간 다음에. 그럼 y번이니까 총 몇 번? 3y번. 이렇고요. 됐니? 됐나요? 다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몇 번 가는데? 한 칸. 그럼 마이너스 한 칸을 가? 음의 방향으로. 근데 3의 배수가 y번 나왔으면 총 몇 번 던지니까? 30번 던지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30 마이너스 뭐가?
y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처음 시작점 원점에서부터 움직인 게 이게 바로 t의 좌표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접근하시라는 문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연관성이 있으면 그냥 천천히 만드시면 돼요. 결국에 그 얘기는 x라는 놈의 식기는 얘 정리하게 된다면 몇 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얼마로 30으로 표현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x에 대한 무슨 값 찾으라고 했니? 기대값 찾으라며. 그럼 얘는 4y 마이너스 30의 무슨 값 찾는 거랑 똑같고 기대값 찾는 거랑 똑같고요. 그럼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4 곱하기 y의 기대값에다가 얼마를 30을 빼면 될 것이고요. y의 기대값은 y가 무슨 분포 따라가니까 이항분포 따라가니까 갖다 때려받고 계산 때리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일단 먼저 여기까지 정돈하시고 여기까지 붙였냐? 끝까지 했지.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70페이지 질문이요? 437번이요. 어느 가게에서는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저번에는 응모권을 판매한다. 3개의 숫자를 발표해가지고 다 맞춘 사람은 11만원, 2개 맞춘 사람은 22,000원. 1개 맞힌 사람은 5,500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돈도 안 내고 하는 건? 돈 내야지. 이때 이 가게가 무엇을 보지 않으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응모권 한 장을 최소 얼마에 팔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이해갔니? 됐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먼저 뭐를 이제 조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냐면 433번 풀었지요? 433번 433 바로 옆에 있는 거 풀었어? 됐니?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복권입니다. 복권.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복권을 사봤자 어차피 니들은 못 찾아. 부모님 줘야 돼. 그러니까 굳이 사지 마. 그잖아. 당첨되면 마음 아플 거 아니야.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 물론 부모님이니까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분명히 이런 즉석복권 같은 경우는 안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끔 사긴 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멀쩡한 정신에서는 안 사요. 대부분. 친구들하고 술 먹고 편의점 갔을 때
그때 사는 거야. 술 먹으면 뭐 확인 낮춰서 사고 다 하는 거지. 뭐 술 먹었는데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때 복권을 살 때 그냥 물론 술김이니까 그냥 사지만 이제 조금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복권 중에 가끔 어떤 복권들이 있냐면 이 기대값이 판매 가격보다 높은 복권들이 있어. 예를 들면 거기 433번을 보면 어쨌든 제비 한 개를 뽑아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이 얼마라 그랬니? 100원이라고 얘기했지. 만약에 복권을 50원에 팔지. 그럼 이 복권은 무조건 사야 돼. 한 장에 내가 한 장을 샀을 때 50원짜리 한 장을 샀을 때 이 한 장의 값어치가 100원이라는 거야. 기대값이라는 게. 이해갔어? 근데 현실적에선 웬만한 복권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 복권 한 장을 1000원에 팔아. 그러면 그 상금의 기대값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기대값이 당연히 1000원보다 대부분 어떻게 돼? 낮아. 얘가니 그럼 사더라도 최대한 개 차이가 없거나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사는 거고 근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기왕에 할 거 야 술 먹어서 살 거야. 너 1억짜리 살 거야? 5억짜리 살 거야? 즉석복권 사면 1억짜리는 요즘에 없구나. 5억짜리 있고 10억짜리 있어. 어떤 거 살 거야? 그렇지. 그냥 사. 그건 뭔 상관이야. 근데 뭐 옆에서 그거 휴대폰으로 막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야 이거 사 이러다가 나중에 이상해지니까 어쨌든 개념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적어내는 응모권을 판매를 하는데 숫자 3개 다 맞추면은 얼마 주고 11만원 2개 맞추면 얼마? 22,000원 다음에 1개 맞힌 사람은 얼마? 5,500원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이 당첨금의 무슨 값을 구해서 기대값을 구해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당첨금의 기대값이 이 내가 파는 가격보다 어떻게 돼야 돼? 항상 작거나 같아야 손해를 안 보겠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근데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옆에 있는 문항을 우리가 풀었다는 거.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요놈의 식기는 누구의 기대값이 당첨금의 무슨 값이 기대값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놈의 식기가 누구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뭐보다? 판매 가격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만? 당첨금은 11만원이 나오려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니까 3개 뽑는 거니까 12C 얼마? 3 나오겠죠? 그 중에 몇 가지? 한 가지. 됐니? 다음 두 번째 2개 맞추는 경우는 12C 3분의 3C 2 곱하기 나머지 얼마? 9C 1 다음 1개 맞추는 경우는 12C 3분의 뭐 곱하기? 3C 1 곱하기 다음 얼마? 9C 2 그러고 계산하시든가 마지막 건 그냥 나머지 둘을 확률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대값 계산하시면 되니까 됐지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71쪽 71쪽 없으면 72쪽 452번 자, 어떤 농장에서 한 상자에 과일을 40개를 넣어서 판매하는데 한 상자당 상한 과일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하자? 2개라고 하자. 양아치지요. 이거 그럼 팔면 안 되지 당연히. 그잖아. 야 씨 상자 샀는데 거기 안에 2개가 상한 거 있어. 그러면 사고 싶니? 당연히 팔면 안 되지. 물론 중간에 상했다면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2개가 상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넣어갖고 파면 말이 돼? 양아치죠 이게. 어쨌든 이 상자에서 몇 개의 과일을 3개의 과일을 임의로 꺼내서 상한 과일이 없으면 5,000원에 뭐하고 판매하고 40개가 눈에 보이잖아. 뭐 누가 뭐 뽑을 것도 아니고 깨끗한 거 3개 5,000원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왜 양아치입니다. 상한 과일이 몇 개 이상이면 1개 이상이면 상자 속의 상한 과일을 모두 모인 과일로 바꿔서
정상인 과일로 뭐해서 바꿔서 얼마에 판다. 와, 대박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몇 상자를 판매할 때 130상자를 판매할 때 전체 판매액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기대값을 구하여라. 됐니? 그러면 결국에 이 130상자가 5,000원에 팔 것이냐 6,000원에 팔 것이냐를 따지기만 하면 되겠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5,000원에 팔 것이냐 6,000원에 팔 것이냐는 이 130상자에 적용되는 과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과일을 담을 땐 당연히 상한 거를 정확하게 균등하게 2개씩 딱 넣어서 팔아? 아니죠. 당연히 일단 다 넣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상한 게 있냐 없냐를 뭐하라는 거야? 판단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상자끼리는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럼 이 130개의 상자끼리는 전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야? 동기.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하나의 상자가 5,000원에 팔릴지 6,000원에 팔릴지를 정하려면 40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냈을 때 3개를 꺼냈을 때 그 중에 뭐한 놈이 상한 놈이 됐니? 있냐 없냐로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상한 게 몇 개부터는 무조건 바꾼다 그랬어. 한 개부터니까 상한 게 어떤 경우를 하나도 없는 경우를 계산하는 게 제일 속편하겠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0C 얼마가 될 텐데 3이 될 텐데 그 40C 3에서 고놈의 시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한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표현돼야 돼? 37 40C 3분의 37C 얼마? 37C 3이 아니라 소리 30 몇 개 중에 8개 중에 3개 뽑아내야 될 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시기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어쨌든 계산하면 40 곱하기 39 곱하기 38 어우 이거 계산 그지 같네. 37, 36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38, 38 그 다음에 3937이라고? 이거 소수인데? 37이냐? 무언가 문제가 37 곱하기 다음에 9 다음 10 곱하기 얼마? 39 약분되면 33 10 곱하기 13분의 다음에 37 곱하기 3 요렇게 되겠네. 저건 이 상자가 뭐일 확률인 거야? 상한 과일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그럼 상한 과일이 나올 확률을 저걸 뭐 해주면 돼? 1에서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이때 자 봅시다.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 전체 판매액? 약간 말이 애매하네.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상한 과일이 없는 상자수라고 한다면 독립시행이 될 테니까 얘는 130 130 맞겠네. 그래서 얘는 130분의 얼마로 37 곱하기 얼마 3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판매액이잖아. 판매액의 기대값 구하라는. 그럼 이 상자는 상한 과일 없는 상자수는 얼마에 판다 그랬으니까 5,000원이니까 판매액은 뭐 곱하기 5,000 곱하기 얼마? X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한 상자에 5,000원 판다며. 지금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상한 과일이 없는 상자수라고 쳤다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5,000X에 대한 무슨 값? 기대값. 그럼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뭐 곱하기? 5,000 곱하기 다음 2x.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5,000 곱하기 NP니까요. 130 곱하기 다음 130분의 얼마로?
37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됐니? 그럼 얘는 뭐 했을 때? 상했을 때 얘기고, 그럼 상하지 않은 과일 같은 경우에 상하지 않은 과일, 상하지 않은 과일, 상한 과일이 있는 상자 쓰는 상자 쓰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130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때 판매액은 뭐 곱하기? 6000 곱하기 130 마이너스 x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아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전체 판매액, 전체 판매액은 상한 과일과 상하지 않은 것 과일의 판매 가격을 뭐 하시면 더하시면 되겠네. 그럼 둘 더하니까 6000 곱하기 130 마이너스 몇 x 1000x 이거에 대한 무슨 값? 기대값. 이건 필요 없겠네. 열어보실게요. 기대값. 그럼 6000 곱하기 130 마이너스 1000 곱하기 x니까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6000 곱하기 130 빼기 1000 곱하기 다음 130 곱하기 130분이 얼마? 37 곱하기 3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딱히 없으니까 계산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1000 떼서 1000 뗀 다음에 6 곱하기 13에서 6 곱하기 130에서 빼기 37 곱하기 3 이렇게 빼셔가지고 계산 때리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계산 됐죠? 다음 451번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120번 주사위를 120번 던져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120번 던져서 무슨 수의 눈이 나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됐니?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 따라가는 확률 변수 x가 될 테니까 요놈의 식에는 무슨 분포 따라가고? 이항 분포 따라갈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이항 분포 따라가는데 이항 분포 몇 콤마? 120 콤마 얼마? 2분의 1 120 콤마 얼마? 2분의 1 됐니? 그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x-a의 완전 제곱의 평균을 평균과 같은 표현 뭐 있다고? 기대값. 그럼 x-a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표현하면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x-a의 완전 제곱의 무슨 값? 기대값.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기대값의 성질은 이거 그때 성질 보여드린 거 알려줬었죠? 기대값은 뿔과 실수배 찢을 수 있어? 증명을 어떻게 썼어? 시그마 가지고 해드렸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쟤를 뭐 한 다음에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다음 뭐 제곱? a제곱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는 기대값 성질에 의해서 이 뭐에 x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누구의 2x 플러스 뭐 제곱? a제곱. 왜? 변수는 확률 변수 x니까. 됐니? 얘를 뭐라고 정의한대? f a라고 정의한대. 그럼 이 식이 fa라는 거지. 그럼 얘는 변수가 여기서 이제 누가 되는 거니? a. 그럼 나머지 2x와 2x제곱의 기대값 요는 2x제곱 요 놈의 식기는 뭐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야. 따라요. 2x 얼마야? 60. x제곱의 기대값은요 이거 누구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나오잖아. 분산은 얼마로? 30인데 얘는 x제곱의 기대값에서 누구를? 60에 5를 제곱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요 놈의 식기는 x제곱의 기대값은 30 더하기 6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fa라는 놈의 식기가 a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기대값이 60이니까 얼마의 제곱? 몇 a에?
120a에 플러스 30 더하기 뭐의 제곱 60의 제곱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 FA의 무슨 값 구해야 하나? 최소값 구해야 하나? 그러면 최소값 A에 대한 몇 참수니까? 2차함수니까 A 얼마일 때? A 얼마일 때? 2차함수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됐니? 대칭축이 A 얼마? 어허 대칭축 바로 안 나오네. A 60일 때 빨리 켜놔. 대칭축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보이면 그럼 A 얼마일 때니까 60일 때 최소값까지니까 60의 제곱 마이너스 120 곱하기 60 플러스 다음 30 더하기 뭐의 제곱 60의 제곱. 그럼 120이라는 게 5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60이랑 똑같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뭐의 제곱 60의 제곱 날라가시면서 바로 가면 30으로 끝나겠네. 됐지? 다음 자 없으시면 필요한 거 정돈하시고요. 자,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적어야 돼? 찍어보라.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질문이야. 몇 번? 59번. 또? 458번. 또? 없니? 자, 458번, 459번 두 개 하겠습니다. 458번부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무슨 확률 변수가 되며 이산 확률 변수. 그러면서 무슨 시행을 한다? 중립 시행을 한다. 근데 이항분포 몇 콤마 몇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n, p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 무슨 함수를 질량함수의 식 알아 몰라? 알지요? 독립시행 가니까 시작 n, c, x에 다음 p에 x승 곱하기 q에 몇승 n-x승. 당연히 p 더하기 q는 얼마 나올 것이고 1 나올 것이고 항상 서술형 쓸 때 여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어. 뭐까지? x는 0, 1, 2, 점점점 어디까지? n까지. 됐지요? 자, 그렇다면 그랬을 때 분산이 1이라 그랬으니까 요 식은 바로 다 알아요. n 곱하기 p 곱하기 q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x가 n-1일 때 확률과 x가 n일 때 확률의 4배라는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놈을 지켜서 식 만들게 되면 NCn-1의 P의 n-1승 곱하기 Q의 1승과 NCn의 P의 n승의 몇 배 한 개? 4배 한 개 서로 어떻다? 같다? 1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이놈을 지켜는 얼마? 아까 계산 방법에 의해서 n P의 n-1승, P의 n승 얘네들을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P 남아? 그럼 뭐 곱하기 뭐는? n 곱하기 누구는? Q는 몇 P? 4P. 쌤 근데 이거 못 풀잖아요. 아, 풀 수 있지요. Q가 누구야? 1-P야. 됐냐 안 됐냐? 다시 Q가 뭐라고? 1-P 또는 지금 n 곱하기 Q 줬잖아. 맞아 틀려? 그럼 여기다 뭐 하시는 게? 갖다 넣는 게 훨씬 편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영어식이 갖다 넣게 되면 몇 P제곱이? 4P제곱이 1. 그럼 P 얼마? 2분의 1. 자연스럽게 Q도 얼마? 2분의 1. 그렇다면 N은 얼마? 4. 됐어 안 됐어? 그럼 NPQ 다 나왔어?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N,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한다면? 시그마라고 한다면 P, 절대값 X-M이 시그마보다 어떨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부터 풀어내게 되면 일단 N부터 찾아야겠죠? 그게 확률 변수 X의 뭐를 의미한다고? 평균. 그러면 표현하면 무슨 값? 기대값. 그럼 요놈식은 N 곱하기 뭐 되니까 P 되니까 얼마로? 2. 분산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표준 편차도 얼마? 1.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X-N이라는 건 절대값 X-2가 얼마보다 작을? 1보다 작을 뭐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그럼 X범위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요놈을 쉽게 X범위 찾으면 X는 어디에서부터? 1보다 크고 다음 누구보다? 3보다 어떻다? 작을 확률이니까 얘는 X가 얼마일 때 확률만? 2일 때 확률 하나만 구하시면 되겠지요? 얘는 확률 무슨 함수에? 질량 함수에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끝입니다. 됐니? 다음 마지막 459번 뭐 창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요. 문제를 해서 정확하게 잘 읽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정말로.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확률 변수 잘 보라는 거야. 제발 좀. 됐니? 누가 확률 변수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식기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막히는 놈이 나오면 문제를 다시 천천히 보면서 확률 변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잡는 습관만 들이시는 거야. 어쨌든 1357 말은 뭐? 4개의 변, 2개의 대각선. 다 보이지요? 대각선 2개입니다. 4개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의 성분을 택해 총 성분이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어? 그랬을 때 성분의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 큰 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다시 성분의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서 어떤 숫자를? 커다란 숫자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밑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뒤에까지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문항이 나오든 내신 문항이 나오든 내신을 꼬는 문항이 나오든지 간에 하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확률 변수 정확하게만 잡으시면 돼요. 항상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성분의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서 큰 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럼 그 숫자 중에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숫자 누구? 1357. 이 중에 하나가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1357이 아니라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하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1357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분을 예를 들어 요 성분을 선택을 해. 그러면 이 성분의 양 끝점에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수를?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네.
마찬가지로 성분을 요 성분을 택하면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누구야? 5. 됐냐 안 됐냐?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네. 뭐가 가질 수 있니? 1, 땡, 3, 5, 다음 뭐? 7. 3개밖에 없어요. 됐냐 안 됐냐? 그럼 3을 가지려면 3에 해당하는 성분이 총 몇 개가 되는데 하나, 둘, 몇 개 나오는데 3개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수 나와야 된다며. 큰 수 나오는 성분은 몇 개 있어? 1개 있죠? 전체 성분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각각 성분 택할 확률은 똑같을 거 아니야? 얼마? 6분의 1. 됐냐 안 됐냐? 쌤 왜 갑자기 저렇게 써요?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오작성의 기본, 표작성. 독립시행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질량함수 찾지만. 됐냐 안 됐냐? 다음 이번에 5가 나오는 경우는 5에 해당하는 성분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 2개. 그럼 얘는 6분의 얼마? 2. 요놈은 1에서 빼도 되고 확인하셔도 되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놈을 쉽게 해서 2분의 1x 플러스 1의 무슨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표현하게 된다면 2분의 1x 플러스 1의 누구를 시그마 표현이 붙은 게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표준 편차 구하려면 누구 알아야 되니까? 분산, 즉 2분의 1x 플러스 1의 누구를? 분산을 찾아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얘는 분산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4분의 1의 뭐? vx. 그럼 여기에서 기대값과 분산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지요? 그럼 4분의 1 vx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요 놈을 쉽게다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얘 나오겠네. 됐지요?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오케이. 없으시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수투 나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다음 주에 하지요. 예우야. 번호 좀 보자. 여기 큰 개잖아. 일반 자, 그 다음 익히셔야 될 거 이제 마지막 정리고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정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까지 총 3가지를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는 무슨 식이 나오면서 무슨 값 구하라 그럴 때? 나오면서 다음 무슨 값 구하라고 하면?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 다음 기억하지도 말 최대 최소의 정리. 다음에 또 뭐?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어떤 구간 안에 뭐가 있냐 없냐? 해가 있냐 없냐. 됐지요? 오케이. 다음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인데 둘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는 평균값의 정리로 그냥 퉁치셔도 돼요. 일단 전제 조건부터 보게 된다면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시기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고요. 다음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fa하고 fb가 같으면 f 플레임 c가 0인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롤의 정리. 그때 이 C의 범위는 A하고 B 사이에.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원래 뭐 수식 증명도 하긴 하지만 의미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함수 fx가 연속이니까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안 끊어줘야 돼. 다음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V점, 즉 중간중간에 뾰족한 그래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완만한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면, 즉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X가 A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B인 지점인데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의 곡선을 완만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린다라고 친다면 됐니? 이때 F'C가 얼마가 되는? 0. X가 얼마인 지점에서 C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뭐 접선의 기울기 됐냐 안 됐냐? 얘네가 얼마가 되게 하는? 제로가 되게 하는 C값이 최소 몇 개? 최소 몇 개?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한 번 더. 최소 한 개라는 건 A하고 B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주면 접선의 기울기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왜 증가하면 반드시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다시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값이 최소 몇 개? 한 개 존재한다. 표현이 갔죠? 기억하셔야 될 건 롤의 정리보다 평균값의 정리. 둘 다 기억해도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평균값의 정리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면 어떤 구간에 미분계수가 있니 없니 또는 적어도 몇 개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근에 대한 얘기라면 평균값의 정리는 뭐가? 미분계수가. 즉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함수 fx가 전제조건 롤의 종류가 똑같아요. fx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연속이 나와야 되고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하며 다음 fa랑 fb가 같지 않으면 요 넘어시키가 b-a분의 fb-fa 만족하는 건 F'C. 즉 얘가 의미하는 게 A, FA와 B, FB에서의 뭐 기울기 말 바꾸면 무슨 변화율? 그렇지,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 평균 변화율과 O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지점이 같은 지점 C가 적어도 몇 개?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반드시. 마찬가지로 C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A와 B 사이. 됐니? 자, 모양 만들어 드리면 fx가 x가 A 지점에서부터 다음 x가 얼마인 지점까지 B인 지점까지 연속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미분 가능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그려지게 되면 됐니? 그때 A하고 B 사이에 무슨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냥 기울기, 평균 변화율. 요 평균 변화율과 C인 지점에서의 모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을 찾으면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C인 지점.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C인 지점. 적어도 몇 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한 개는. 마찬가지로 반대 모양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x가 a고 여기가 x 얼마라고 쳤을 때 B라고 쳤을 때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A, FA와 B, FB 사이의 뭐? 기울기와 같은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평행한 접선. 그러면 여기는 최소 몇 개가 하나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리는 총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사이값, 평균값. 이렇게 세 개 정리는 반드시 써먹는 연습하시고요. 됐니? 다음 2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를 응용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몇 차 함수만 적용되냐면 2차만 적용됩니다. 다시 몇 차만 적용된다고? 2차만. 즉 아마 이거 원장님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그 모의고사 시간에 클릭 시간 때 대부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y는 fx라는 몇 차 함수가 존재하고 2차 함수가 존재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와 어떤 직선이 만나? y는 gx. 얘는 몇 차? 당연히 1차 함수가 될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지점을 x는 알파, x는 예를 들어 뭐라고 놓는다면 베타라고 놓는다면 됐니?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이 fx 그래프는 당연히 연속이지? 다음 미분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알파 콤마 f알파 베타 콤마 베타 f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율, 요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몇 개는 존재해. 하나 존재하지. 그 새끼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요 x는 c. 이 xc인 지점은 우리는 2차 함수에선 정해져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값입니다. 됐니? 다시 알파하고 베타의 무슨 점이라고? 중점이야. 이거는 외우고 문제풀이에 써먹으세요. 즉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 풀었어요. 이게 뭐 그때라서 뭐 예전까지 아예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 없었으면 미리 알려주고 넘어갔을 텐데 뭐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저 앞으로 78페이지. 아닌데? 78이 아니라? 잠깐만. 어디갔어? 79페이지다. 미안. 79페이지. 자, 403번 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몇 차? 2차. 밑줄 치고 2차 확인하시고요. x가 1부터 3까지 변화할 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무엇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 때? 같을 때. 맞아 틀려? 되냐 되냐? 그러면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지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1과 3의 무슨 점이 돼야 된다? 그렇지. xc 얼마? 2. 끝.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밑에 갑니다. fx 쳐다보니까 몇 차?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와 어떻다?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과 3의 무슨 점? 중점. a는 얼마? 1. 됐니? 다음 405번 fx 주어졌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하고 fx 다시 쳐다보니까 몇 차? 2차. 그러면 a는 누구와 누구의? 마이너스 1과 2의 무슨 점? 중점 얼마? 2분의 1. 됐죠? 이런 거 그냥 암산 때리고 끝내시는 거지. 이걸 굳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406번 406번 잠깐 쳐다보시면 406번 fx 요놈의 식이 나와있고 x의 값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 무슨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a에서 순간 변화율이 같아져야 되는데 확인했더니 fx 몇 차야? 3차지. 중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차만 적용돼요. 됐나요?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때 써먹으려면 이건 정확하게 차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점검.
자, 왼쪽은 지워도 되죠?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가운데도 씌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 얘는 말로 풀면 좀 길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조금 인지하는 연습하시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곡선 위의 점. 쉽게 얘기하자면 동점이에요.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 됐니? 그 동점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뭐 해라? 그렇지, 그래프 그려라. 됐니? 그러니까 시중 교재나 다음 특히나 교과서 문항들은 거의 다 그냥 막 3차식, 4차식을 유도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풀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특히나 많아.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는 연습 하시고요. 쟤는 공식처럼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을 때 그 최대값, 최소값 중에 곡선 위에 움직이는 동점에서 직선 또는 선분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건 1학년 때도 아예 1학년 때 몇 문제 나왔을 때 함수 쪽 다룰 때 그때 아예 외우라 그랬어요. 공식처럼. 뭐 이용한다? 평행한 뭐? 그렇지. 5글자 기억하라 그랬어. 뭐? 평, 행, 한, 뭐? 적, 선. 됐지요? 자, 모양 보여드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함수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 이 fx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한대. 다음 여기하고 여기에 점 a하고 b를 잡아 그랬을 때 삼각형 ABP라는 놈의 식기에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하고 뭘 많이 떠올린다? 밑변과 높이. 그럼 밑변은 누구 쳐야 되니? 선분 AB. 왜 A하고 B는 위치 알려주니까. 됐냐 됐냐? 그럼 높이는 점 누구에서? P에서 누구에다가? AB에다 무슨 발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 높이가 결국에 뭐가 나오는 경우? 최대냐? 아니면 뭐가 나오니? 최소가 나오니? 이것만 우린 계산하면 될 거거든.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됐어? 그러면 쟤네들이 최대 최소 되는 경우를 어떻게 찾느냐? 그냥은 찾기 힘드니까
특히나 더 1학년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거. 정점과 동점이 동시에 존재하면 누구는 건드리지 말아라. 동점은 건드리지 말아라. 항상 누구 건드려라? 정점 건드려라.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여기에선 P가 동점이 되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는 동점이 되니까 성분 누구를? AB를 건드리는데 그냥 AB 말고 어차피 이 성분 AB라는 건 AB를 지나는 뭐를 이용을 하면 직선을 이용하면 직선 성분과의 관계랑 똑같은 거야.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를 이 직선을 어떻게 움직여? 얘를 뭐하게? 이 직선과 평행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점 P가 있다면 이게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지요. 이 평행하게 이 직선을 움직이다가 요 노랭이 평행한 선이 곡선과 뭐하게 됐을 때가 항상 최소 나오겠어? 그렇지. 접하는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뭐할 때? 접할 때 여기에 점 누가 존재하면? P가 존재하면 이때가 무조건 최소 나오겠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공점과 직선 성분과의 관계는 평행한 뭐 떠올려라? 접선. 5글자리고 공식처럼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곡선 위의 점과 한 정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이걸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는 동점과 점 사이의 관계. 특히나 이 문제가 2학년 때 나오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y는 fx 있고 위에 점 p 있어. 그러면 여기에 점 a 줬다라고 하면 이 ap 길이의 최대 최소거든. 그럼 너네들은 뭐 하냐면 성분 AP 길이를 구해. 그럼 너네들 2학년 나오니까 이걸 3차 안 줄 거거든. 2차 줄 거야. 됐어? 2차를 줘? 그럼 AP 사이의 거리 표현은 루트 안에가 얘가 몇 차로? 4차 표현 되겠지. 그 4차의 최대 최소 찾으라도 간다고. 교과서 문항들이 전부 다. 이해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얘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건 법선보다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설정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다시 접선의 뭐인 직선이라고? 수직인 직선. 원칙적으로는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직인 직선이라고 해서 법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그 표현이 거의 안 쓰니까 나중에 기하 배우시는 분들은 법선 벡터라는 걸 따로 배우실 겁니다. 그게 수직인 벡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있겠지만 기하 안 배우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자, 다시. 그러면 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움직여서는 여기 위에 거리가 최대 최소를 잡을 수 있니 없니? 없어. 이해갔어? 그럼 어떻게 잡냐면 이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나가는 거야. 다시 뭘 그려나가라고? 원. 그럼 얘에서 원을 그리면 왜? 이 원 위의 점까지는 모든 점까지 다 거리가 어떠니까? A부터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을 그려나가 계속해서 크게. 그러다 원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 여기 점 P가 됐을 때 이 길이가 선분 AP의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없지요. 그럼 언제가 최소 나오겠니? 그렇지. 원과 다음에 요 곡선이 뭐하게 됐을 때? 그렇지. 접했을 때. 대각 모양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할 때? 접할 때 그 접하는 지점에 점 누가 놓인다면? P가 놓인다. 표현이 이해갔어? 그때 이 AP의 길이가 당연히 무조건 최소가 나올 거거든. 또는 최대가 나올 거라고. 모양의 형태에 따라. 됐지요? 그러면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럼 그때 이 점 P에서 뭘 긋냐면 접선을 긋습니다. 다시 P에서 무슨 선을 그으라고? 접선을 그어. 그럼 원에서 접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원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중심과 접점
이으면 뭐 돼야 되니? 수. 직 나와야 되지. 그럼 이 선분 AP라는 요 직선은 접선의 뭐가 돼? 수직인 직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풀이 과정은 어떻게 가느냐? 점 P가 무슨 점이니까? 얘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접점 나올 거 아니야? 점 P 잡아. 몇 콤마? T 콤마 뭐? FT. 그럼 접선의 기울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F 플라임. 됐냐 안 됐냐? 근데 누구의 기울기를 또 표현할 수 있어? 선분 누구의 기울기? AP의 기울기. 표현 돼 안 돼? 둘이 서로 뭐가 나오니? 둘이 수, 직이잖아. 그럼 얘네 둘을 뭐하면? 그러니까 F' T하고 누구를? AP의 뭐를? 기울기를 뭐 해버리냐? 곱하면 얼마? 그렇지. 이거 풀고 끝내는 거야. 4차를 풀어내는 거야. 이해 갔니? 됐나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까지 넘어가서 활용이 동시에 되니까 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얘 2차로 주고 이거 4차씩 만들어서 최대치수 구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 전개도 빡세고 다시 4차 함수 풀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렇게 풀어내는 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다시 한번 나오면 한 번 더 정돈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필기하시고요. 자, 제일 오른쪽은 지웁니다. 자, 봅시다. 나머지 필기 또 좀 이따 하시고 예제 먼저 조금 보고 가시고요. 필기할 시간 좀 더 드릴 겁니다. 여기는 여유로우니까. 자, 일단 보시면 635번이요. 교재 11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635번.
자, 봤니? 자, 635번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과 직선 y는 2x-3 사이의 거리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먼저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 어떤 이차함수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런 이차함수와 y는 2x-3이라는 이런 1차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차함수 위에 어떤 임의의 점 P에서 요 직선까지의 무엇이? 거리. 그러니까 무슨 발대를 해야 돼? 수선의 발. 얘가 뭐 되는 경우? 최대 또는 최소. 됐어 안 됐어? 최대냐 최소냐를 신경 쓰지 말고 됐니? 곡선 위에 움직이는 무슨 점과 동점과 다음에 누구? 직선까지의 최대 최소. 됐니? 그러면 이건 제일 뻘짓으로 푸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최악의 풀이니까 이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 P가 동점이니까 일단 잡아. T, 5제곱 T제곱. 됐니? 그런 다음에 결국에 얘까지 거리니까 점과 누구 사이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럼 점직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T, T제곱에서부터 어디까지? 2x-y 다음 마이너스 3분의 0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루트 5분의 다음 절대값 2t-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놈이 뭐가 나와야 돼? 최소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최소가 나온다는 건 분모가 루트 5니까 누구가? 분자가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분자에 나와 있는 이 t에 대한 절대값 붙은 함수를 뭐해서 그려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렇게 찾는 게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긴 한데 그렇게 푸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편한 게 2차 함수식이 너무 단순하거든. y는 누구야? x제곱이잖아. 근데 우리 2차 함수가 맨날 이거나 학교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 x제곱 플러스 몇 x, 2x 플러스 b. 됐니? 또는 이게 2차가 아니라 몇 차 함수 나올 수도 있어? 3차, 4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다 점직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미친 짓입니다. 못해요. 하지 마세요. 이해갔니? 그렇다면 어떻게 떠올리냐? 다시 곡선 위의 무슨 점과 동점과 됐어? 다음 누구 사이의 관계니까 직선 사이의 관계니까 얘가 최소되는 지점은 동점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항상 반대에 있는 놈을. 그럼 이 직선을 건드리는 건 모양 바뀌지 말아야 되니까 뭐하게? 평행하게 얘를 뭐하다 보면 이동하다 보면 얘가 뭐 할 수 있어? 곡선과 뭐하는 지점? 그렇지. 접할 때 이 점 P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점 P가 얘가 뭐가? 평행한 접선의 무슨 점이? 평행한 접선의 무슨 점이? 접선의 점이 될 거거든. 됐어? 그러면 점 P를 접점이니까 잡는 거야. T, 5제곱. T제곱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테니까? 2T 될 거 아니야? 됐니? 근데 그게 기울기 얼마나 똑같아야 돼? 2랑 같아. 그럼 T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몇 콤마면? 1, 1. 그런 다음에 직접 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제 1,1에서부터 누구까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어디까지? 0까지 뭐 구하면? 거리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루트 몇 분의? 5분의 1 갖다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5분의 1 루트 5 이러고 끝내시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죠? 됐니?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 특히나 어디 위의 점에서 나오면 곡선 위에 동점이 나오게 된다면 평행한 접선 까먹지 마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38번 잠깐 보시면 자, 어쨌든 거기에 함수 fx가 정의가 돼 있고요. 곡선 y는 fx와 교점 중에 원점 5가 아닌 점을 누구라고 얘기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점 5는 원점이니까 얘는 동점이야 정점이야? 정점. a는 만나는 교점이니까 얘도 동점이야 정점이야? 정점이죠. 쌤 A 이거 동점이잖아요. 스몰 a 값, 소문자 a 값 모르잖아요.
소문자 A는 무슨 수야?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저쨌든 고정되어 있는 점이 될 거거든. A에 따라 변하긴 하겠지만.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뭐가 돼야 된대? 최대가 나와야 된대. 그럼 최대 최소를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항상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최대 최소를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삼각형 OAP의 넓이부터 신경 쓰라는 거야. 이해갔니? 항상 넓이 최대값 구하라네? 그럼 저 어떻게 최대가 돼?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삼각형 OAP의 뭐부터? 넓이부터 표현하라고.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밑변과 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밑변은 성분 누가 돼야 되니? OA. 그럼 높이는 점 누구에서? P에서 누구에다가? OA에 무슨 발을? 그렇지. 수선에 발을 내릴 때가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가 싸가서. 근데 점 P가 무슨 점이니까? 동점이니까 그 수선의 발이 어떻게 됐을 때 가장 길 때 넓이가 최대 나올 것이고 가장 짧을 때 넓이가 물론 최소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신경 안 쓰지 말라고 무조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결국에 그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점 P가 동점이고 선분 OA는 Y는 X랑 하나의 뭐랑 직선상에 존재하는 거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동점과 직선 사이에 뭐니까 관계니까 뭐가 있을 때 P에서의 무슨 선을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 때? 그렇지. 그렇게 풀어내시라고. 그럼 점 P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 때리시고 마무리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나요?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어? 오케이. 다음 그 정도면 여기는 다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60번 660번 자, 원칙적인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천천히. fx가 요놈의 식기에 대하여 구간 0,2에서 무슨 정리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 구간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항상 뭘로 바꿔라? 부등식으로 바꿔라. 누구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뭐보다?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작다. 됐냐 안 됐냐? 그럼 노래 정리를 만족하려면 f 누구와 0과 f 얼마가 2가 어떤지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돼. 됐어 안 됐어? f0, f2 같아 달라? 같지요? 물론 그 앞에 있는 구간 0,2에서 연속이고 0,2에서 열린 구간 0,2에서 미분간은 이건 다음 함수니까 그냥 끝내시는 거고. 됐니? 그러면 함수값이 같잖아? f0와 f2. 그럼 f'C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C가 반드시 존재.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2 사이에. 됐어 안 됐어? 그럼 f'C가 얼마 되게 하는 점? 0 되게 하는 점. 그럼 f'C는 마이너스 몇 C 더하기 2C 더하기 얼마? 2지요? 걔가 얼마 나와야 돼?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는 얼마? 1. 됐니?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아까 전에 방금 찍었네. 2차 함수에서 평균값의 정리 만족하는 이 점은 얘와 얘의 무슨 점? 중점. 기억나니 안 나니? 됐니? 그럼 얘네들이 중점이 된다는 건 다시 거기 나와 있는 함수 쳐다보니까 fx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지. 맞아 틀려. 근데 f0과 f2가 어땠어? 같았지.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 쓰면 2-0분의 f2-f0 얘 의미하는 거야. f'(c). 그러니까 얘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노래전면 평균값의 정리는 같아. 기울기가 있으면 평균값의 정리, 기울기가 제로면 무슨 정리? 롤의 정리. 그냥 그게 끝인 겁니다. 둘은. 됐나요? 그럼 이게 몇 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니까 구간이 0부터 2까지라며.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만족하는 C의 값은 얼마로? 1로 끝나겠지요? 됐니?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래 정리가 성립하는 걸 있는 대로 골라라. 그 얘기는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가 돼야 되고 연속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가 가능해야 하며 미분 가능해야 하며 F-1과 F 얼마가 1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까지 그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F-1과 F1이 어떻다? 같지 않다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됐지요? 그 앞에 전제 조건도 당연히 갖고는 가셔야 됩니다.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663번과 666번을 지금 풀어보시고요. 자, 다 됐나요? 자, 663부터 확인합니다. 663 A부터 B까지 구간 A, B에서 롤의 정리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2개. 됐니? A부터 C까지 평균값의 정리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3개. 오케이. 다음 666번. 기억. fx, 2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대하여 구간 0,2에서 롤의 정리 만족하는 실수 C는 1이다. 확인하니까 fx가 몇 차야? 2차야. 실수 C 됐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니은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대하여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는 2분의 1이다. 얘는 몇 차야? 2차야. 됐죠? 2분의 1. 됐니? 다음 디귿. 다음 함수 fx가 f1이 1, f3은 2일 때 gx는 fx-2분의 1x에 대해서 g'c가 제로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1, 3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한다? 1개 존재한다. 그러면 g'c가 제로가 되니까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0인 지점이 됐냐 안 됐냐? 지금 그나마 방금 공부했으면 우리는 노래 정리를 떠올릴 텐데 굳이 안 그려줘도 된다고. 미분계수가 얼마인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0인 지점이니까 그냥 무슨 정리 생각해도 평균값의 정리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놈의 식기는 G 몇에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1부터 3까지라면 그럼 G5와 1과 G3을 찾아서
3-1분의 G3 마이너스 얼마를 G1을 찾는 거야. 그럼 3-1분의 G3 마이너스 G 찾으면 얘 얼마 되니? 어? 그게 2분의 1이야? 다시 3-1분의 G3 마이너스 G1 G3이 얼마야? 2분의 1 G1 2분의 1 그럼 그게 얼마냐고? 0 평균 변화율이 얼마야? 0 됐어 안 됐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반드시 존재해야 돼? 해요. 됐지요? 또 이러고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됐니? 웬만하면 평균값 정리를 더 자주 써먹으면 되니까 굳이 모래 정리를 써먹는 건 2학년 때 3학년 가면 거의 다 평균값 정리 하나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는 찍으시고요. 다음 시간은 내용 공부를 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뒤에 내용까지 쭉 가야 되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는 어디까지만 먼저 할 거냐면 122페이지까지 앞에 빠진 거 포함해서 122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됐지요? 됐니? 자, 다음 노트 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의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는데 그럼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물론 물리 쪽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그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학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은 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우리가 결국에 이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운다라는 개념은 미분은 그럼 결국에 왜 배우는 것이냐? 미분이라는 건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려고 단순하게. 됐니? 쌤 그래프 여태까지 다 그렸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는 다음 함수 중에서도 1차와 2차. 됐어? 다음 특정한 분수 함수. 분자 분모 1차까지, 특히 분모 1차까지. 됐니?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무리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꼴로 나타내는. 그 다음 2학년 올라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특정한 형태들만. 배운 다음에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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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동. 됐지요? 거기까지 배운 게 끝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음 함수의 3차 함수, 4차 함수들은 또는 5차, 6차 넘어가는 이런 나머지 함수들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정한 함수들은 중학교 때처럼 자, x값에 1이야 얼마 나와? 2야 얼마 나와? 해가지고 자, 점 찍었지? 자 돼서 2요! 이거를 우린 못해. 그래가지고서 이게 유도가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 미분을 한다, 미분을 다룬다는 이 주 목적은 뭐 하는 거냐면 미분. 결국에 우리가 이 미분이라는 개념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미분의 목표라는 건 결국에 이겁니다. 원래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원함수가 형태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봄으로써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 y는 fx라는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됐니? 그럼 이 증가함수의 형태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점에서의 미분을 해? 그 점에서의 그럼 무슨 기울기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또 미분을 해? 그럼 그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가 나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 음수가 되니? 양수. 다시 한 번 더. 어떤 함수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럼 이 y는 fx라는 함수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계수를 찾아? 그 얘기는 이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거든.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를 찾아? 그럼 요 점에서 또 못 찾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지. 그랬더니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래,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다면 결국에 미분을 했다라는 그 얘기는 어떤 y는 fx를 미분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임의의 지점으로 표현하면 f'x겠네. 맞아, 틀려?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의의 지점 표현하는 거예요. f'x겠지요. 얘가 양수인 거고 얘가 음수인 겁니다. 증가하고 있냐 또는 감소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미분을 한 놈이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fx는 뭐하고 있어? 증가해. 됐니? 지금 미분의 목적이 도함수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그 형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거라고. 됐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f'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fx는 뭐 하겠니? 감소. 됐니? 그럼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다시 미분을 한 놈에서 부호가 중요한 거야. 다시 뭐가 중요한 거라고? 부호.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미분한 놈에서. 됐어? 미분한 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일단 필요한 게 아니야. 가장 기초는. 미분한 놈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부호가 필요한 거야. 됐어? 양인지 음인지가. 됐나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fx가 증가해? 그러면 f'x 당연히 0보다 크잖아요. 이게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요. 표현이 이해갔니? 안 합니다. 됐어? 아무리 이 얘기는 강조를 해도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이거 빨리 제대로 안 세워놓으시면 학교 시험 문제 풀고 나서 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저기에 등호 때문에 나중에 정수계수 100% 틀리게 나오고 문제를 무조건 내거든 저거.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절반은 틀려갖고 와. 그건 매년 그랬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문제 푸니까. 거의 이건 또 여기에 있는 인원 중에 절반은 또 틀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욕을 먹겠죠. 뭐 어떡할 거야. 평생 그렇게 사는 건데. 본인의 인생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역의 성립 안 한다는 건 다시 정확한 명칭은 이거야. fx가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f'x라는 놈의 식기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요. 됐죠?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럼 fx가 뭐 한다라고 하면 감소한다라고 하면 f'x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거나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됐니?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증가한다,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한 점에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말을 못해요. 이 점 부분에선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몰라. 가만히 있는 거거든. 됐니?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얘기를 하려면 어떤 구간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구간을 얘기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 중간에 한 점이 이렇게 잠깐 증가하지 않고 멈췄다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 그럼
요 지점에서 예를 들어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됐니? 요 한 점만. 나머지는 다 증가야. 그럼 이 한 점 때문에 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을 안 한다? 말을 못해. 이해갔니? 원래 한 점에서는 얘기하려면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근데 거기까지 예전에는 설명을 했다가 애들이 국어를 못하니까 증가 상태는 뭐예요? 감소 상태는 뭐예요? 왜 그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분을 못하거든. 그래서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를 아예 날렸어. 교과 과정상에서. 정말로. 딱 7차 개정 한 번 딱 하고 8차 되면서 바로 빠져버렸어. 한 2, 3년 만에. 어떡하겠어. 너네 선배들한테 돋보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어쨌든 이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중간에 기울기가 제로인 지점이 들어가도 우리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하면 미분한 도함수가 0보다 어떻다. 크다가 아니라 어때? 크거나 같다. 됐니? 근데 반대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fx 증가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또 그건 안 돼. 이해갔니? 0은 항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만 이 순서로만 기억을 하셔야 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증가한다고 말을 못하는 게 도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거든. 됐니? 그래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경우니까 어쨌든 0이 된다면 상수함수 상태로 이렇게 fx가 될 거기 때문에 fx가 상수함수. 즉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제로 나옵니다. 그럼 이 새끼는 이만큼 우리가 따졌을 때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서 뭐 한다? 증가한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해? 당연한 거야 이건. 하지만 항상 틀리는 게 이 지점이야. 증가한다라고 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미분한 놈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거 구분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거 지금 이해 안 해놓고 넘어가시면 이거 100% 틀립니다. 저놈의식기는.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 됐니? 그런 지점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놈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하셔야 될 건 극대 극소값과 최대값, 최소값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가끔 저걸 똑같이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개념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극대와 극소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지점 x는 a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어. 오른쪽에선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이 x가 a인 지점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요런 지점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얘를 그럼 뭐라고 정의하냐면 극대라고 정의를 해요. 표현 이해갔어? 즉 극대라는 건 증가에서 뭘로 바뀌는 지점? 감소로 바뀌는 지점. 됐니? 그러면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fx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보다? 0보다 크겠죠? 다음 fx가 감소하니까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보다? 0보다 어떻게 돼? 작겠지. 맞아 틀려? 그럼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양수에서 무슨 수로? 음수로 바뀔 거 아니야. 쌤 여기는 0 왜 안 들어가요? 일단은 여기 지점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멈칫한 지점이 여기만 제로가 나올 테니까. 됐냐 안 됐냐? 양에서 뭘로 바뀌는 지점인 거야?
음으로 바뀌는 거야. 즉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양에서 뭘로? 음으로 뭐하는 지점? 바뀌는 지점. 그럼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양수와 음수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니? 양수와 음수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얼마야? 0이잖아. 보통 공부를 그냥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저기를 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수투와 우리가 기본 교과서와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중교재에 나오는 거 도함수분이 제로되는 지점이라고 바로 유도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됐니? 기존에 잘못 배우신 분들, 특히나 뭐 기존에 겨울방학때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 정확하게 들어. 제로 아닙니다. 다시 부호가 양에서 뭘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인 거야. 그게 0이잖아요? 아니에요. 이해 갔니? 0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호만 바뀌면 돼. 0 아니야. 정확하게 켜. 됐냐? 다음. 그렇다면 반대로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x가 a인 지점을 기준으로 fx는 뭐하고 있고 감소하다가 뭘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 있겠지. 그 점을 우리는 반대로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 f'x는 무슨 수? 음수. f'x는 무슨 수? 양수.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극소. 그때 함수값은 뭐 우리는 극대 갑자기랑 되냐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때 함수값을 무슨 값? 극소. 그래서 이 극소라는 지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 지점? 음에서 뭘로 바뀌는 지점? 양으로. 됐니? 제로 아닙니다. 이해 갔지요? 그런 지점을 우리는 극대와 극소라고 정의를 해요.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제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뭔 소리냐면 이거야 떨리니까 날아갔네. 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극대와 극소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존재합니다. 됐니? 다시 극대와 극소의 개념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라고 fx가 증가해서 뭘로? 감소. 그게 극대 극소야. 무조건 미분에서 찾는 게 아니야. 증가해서 감소로 감소해서 뭘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극대 극소라고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이렇게 함수 fx가 있어. 여기가 x는 a인 지점이라고 하자고. 얘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미분 뾰족하니까. 이건 다 알겠지요? 됐냐 안 됐냐? A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A 오른쪽에선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얘는 극대야. 됐어 안 됐어? 극대야. 됐니? 그렇다면 왜 도함수가 제로가 아니에요? 이 요놈식의 도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f'(x라는 놈의식기는 x가 a인 점을 기준으로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무슨 수로? a보다 왼쪽 양수로 가다가 a보다 오른쪽에서 무슨 수로? 음수로 바뀌겠지. 됐냐 안 됐냐? 도함수가 무슨 수에서? 양에서 뭘로 바뀌어? 음으로 바뀌어. a에서 뭐가 된다고? 극대. f'a가 제로야? 아니라니까. 이해 갔니? 보통 f'a 제로라고 익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똘추처럼 그렇게 익히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시라고. 처음에 하실 때. 됐나요? 됐지요?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 극대와 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지 도함수가 제로에서 찾는 건 아닌 겁니다. 도함수가 제로에서 찾는다의 대부분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만 나오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니? 미분이 가능하면 이 도함수가 연속인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양에서 음으로 바뀌려면 당연히 중간에 0을 걸쳐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미분이 불가능하면 부호 바뀌는 지점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정확하게 익히실 건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화 극선은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찍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하는 김에 예제 그냥 쭉 가봅시다. 어차피 오늘 개혁은 그리긴 틀렸으니까 남은 시간은 문제풀이 가지요. 자, 695번으로 가셔서 자, 695번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 fx가 뭐하는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알파, 베타일 때 됐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익히시라 그랬다잉. 알파하고 베타가 구간으로 표현된 게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아라 그랬어. 그렇다면 다시 함수 fx가 감소하니까 맨날 잘못 익히는 사람이 f'x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라고 풀면 돼, 안 돼? 안 돼. 왜? f'x 0보다 작다가 되면 거기에 있는 식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몇 x? 6x 마이너스 얼마? 24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야. 물론 구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제로 0보다 작다 나올 테니까 x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그거 얼마보다? 4보다 작다 나올 거거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풀어놓고서 마이너스 2하고 4 답이 있겠네. 갖다 놓은 사람들 존재하거든. 안 된다고. 왜 내가 학교에서 시험에서 니들이 이거 100% 틀려갔다고 우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데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이거 물어본다니까. 학교 시험은 꼭 이 수치를 물어보지 않아. 이건 교과서 문항이야. 정수 x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는 이렇게 풀어놓고서 마이너스 0, 1, 2, 3 5개요. 답안지에 있어 이거. 3번에 5개 5번에 7개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 4번은 6개 이렇게 준다고. 그럼 3번 딱 적어놓고서 쌤 이거 잘못됐잖아요. 왜 이게 5개예요? 욕 옛날엔 욕했어. 병신 새끼야. 에휴. 그런 그게 항상 매년 나온다고. 안 나와. 웃지? 걱정하지 마. 또 나와. 걱정하지 마. 여기 최소 절반은 나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 매년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나옵니다. 그게 본인이 아니기만을 바라세요. 매년 나옵니다. 여기.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매년 나옵니다. 이거. 100% 나와.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내 장을 짓는다. 왜? 뭐? 얘기하자고? 나오면 나의 콜이야. 나의 콜이야. 내가 지금 거의 여기 지역에서 10년이 좀 넘었으니까 매년 봤어. 매년 봤어. 나오면 어떡할래? 먼저 원하는 걸 얘기해. 안 나오면 내가 못 사준다. 장진우야. 그럼 재미없잖아. 다음을 뭘 굳이 뭐 소개해야지.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삼각김밥. 삼각김밥. 가을 삼각김밥이라는 공식이 있는 거야? 가을 삼각김밥? 콜? 삼각김밥? 편의점 말고 여기 애시장 상가에 뭐 하나 있지 않니? 삼각김밥집? 그거집? 나는 그거 쏠게. 너는 그냥 이거 쏴? 편의점 걸로? 많이 너
나이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최소 11개는 있어야 되는데? 5천 원. 어? 10,000원 정도. 10,000원 선에서? 10,000원 선에서? 오케이, 그럼 난 30,000원 선? 3만원 선부터 되지 않아? 11명이니까 11명이니까. 3,000원쯤 안 되는데. 아, 3,000원쯤 안 된다. 아, 35,000원 선. 아이고, 또 계산을 그만하게 해야지. 10,000원 선이면 35,000원 선? 오케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극장에서 한 명이라도 나온다니까? 딱 한 명까지. 아니, 한 명까지만 알고 있어. 한 명이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지. 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나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애가 꼭 틀려갖고 오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문제에서 함수 fx가 뭐 하는 구간이라 그랬니? 감소한다 그랬지. 그럼 fx 감소니까 이 말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이 감소를 떠올리는 게 아니야. 이 말부터 가셔야 된다고.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f'x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거기에 구간이 알파하고 베타가 닫힌 구간. 예, 닫지요.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문제. 정말로. 이게 초반에 안 잡으시면 이거는 처음에 정확하게 안 잡아놓으면 100% 틀려, 이거. 매년 이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 10월 18일에 시험 본다고? 10월 한 20일에서 25일쯤 야, 너 채점 넌 중간에 하지 마라? 그거 때문에 나머지 시험 망친다?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하나만 더 그냥 하는 김에 더 하고 가죠. 696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에서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 얘기는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분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2까지 해서 f'x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그렇지 같다. 됐냐 안 됐냐? 됐니? 요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1학년 때 배운 2차 함수 그래프로 똑같이 돌아가요. 됐지요? 그래서 뭐를 그려라? 되도록 그래프를 뭐해라? 그려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넘기시고. 자, 다음 시간은 12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 숙제. 됐지요? 126까지 숙제고요. 월요일날. 다음 시간에 요거 뒷부분 뒤에 이제 극대극소 했기 때문에 3차함수, 4차함수 개형할 거니까 공부들 기존에 있던 인원들은 좀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극대극소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잘 잡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